주셨습니다. 네. 자, 다음으로는 한국타이어 월드와이드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한국타이어도 앞서서 호실적을 발표하기도 했었고 반등을 시도하는 움직임이 강하게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이 미국의 포드사의 신형 전기차 타이어를 공급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한국타이어도 올랐지만 한국타이어 월드와이드도 함께 올랐는데요. 좀 이 종목들 어떻게 향후 전망해 볼 수가 있을까요? 네. 우선 타이어는 들어갑니다. 네. 방금 또 우리 박지현 차장님께서 내연기관 말씀하셨는데 네. 전기차 관련주라 그러면은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배터리 쪽을 가장 많이 이야기할 수 있는 상황인데 타이어도 있을 수도 있을 거고 공조도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근데 한국타이어 월드와이드 같은 경우에는 한국타이어의 덕을 많이 봤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우선 엊그제 뉴스가 나왔던 내용들이었는데 포드의 이제 전기차에 타이어를 공급한다라는 소식이 좀 호재로서 작용이 되었었던 상황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와 앞서서 자동차 관련주들이 최근 상당히 강한 모습들을 보여줬었고 전일 타이어 관련주 역시도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다라는 것을 최근 들어서 전체적인 수급이 자동차 쪽에 많이 모이고 있다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지분법 이익 호조가 한국타이어 월드와이드의 가장 큰 긍정적인 흐름을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한국타이어 2분기 실적이 예상치보다 훨씬 더 잘 나오면서 시장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인 평가를 많이 받았었던 상황들이었습니다. 자, 거기다가 어제 강하게 상승했던 부분들 우선은 그 전날 나왔던 뉴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 시맥스 에너지의 앙프랑 에코 타이어를 이제 공급한다라는 소식이었습니다. 이 소식을 통해서 시장에 조금 더 긍정적인 뉴스를 불어넣어주지 않았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지금 한국타이어 월드와이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한 두 가지 측면이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북미와 유럽에서 여전히 긍정적인 흐름들이 나오고 있다. 괜찮은 흐름이 나오고 있다라는 것과 또 하나는 공급 과잉에 이제 직면해 있다라는 이야기도 참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타이어 관련주 같은 경우에는 항상 나왔었던 이야기 같고요. 그리고 타이어 관련주들의 이야기는 두 가지 정도가 또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급 과잉 그리고 또한 고무에 따른 원자재 가격에 따른 변동성이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이러한 측면들을 본다고 하더라도 그만큼 지금 성장성은 지속적으로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흐름들은 급격하게 커가지는 못하더라도 현재 흐름들을 유지해 갈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이제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이 최근 들어서 이제 좀 다시 한번 이슈가 됐었던 아트라스 BX입니다. 공개 매수가 이제 들어가고 있는 상황들인데 이번에 FTSE 아시아 스몰캡 지수에 편입된다라는 소식에 외국인들의 매수가 들어오면서 며칠 동안 급등세를 나타냈었던 상황들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과연 이러한 지금 3차 공개 매수의 진행에 좀 차질이 빚어질 것인가 라는 것에 우리가 포인트를 두기보다는요. 지금 한국타이어 월드와이드가 아트라스 BX를 합병에 대한 시나리오를 좀 사용을 하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사실 지금 상장되어 있는 상황에서 별다른 실익이 없고 주주들은 계속해서 배당을 늘려라 하는 상황에서 한국타이어 월드와이드는 굳이 유지를 하지 않고 자진 상패를 통해 가지고 좀 더 합병을 쉽게 가자라는 겁니다. 그 이유는 한국타이어는 실적이 잘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지주회사가 마땅한 지금 수익성이 없는 상황에서 이런 아트라스 BX를 이제 합병을 통하여 앞으로 기업의 효율성을 좀 높이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배터리 쪽에 이제 진출하겠다라는 의지로 한번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능률 교육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 교육주들이 참 이슈가 많이 부각이 되고 있는 네. 것 같은데요. 이 능률 교육의 경우에는 최대 주주가 이 지분량도 제한을 받고 검토 중이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최근 들어서 주가 급등을 굉장히 크게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좀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사실 초반에는 우선 교육주도 배당이다 그리고 상당히 좋은 재무 구조다 해서 급등세를 많이 나타냈었다 해석을 했었는데 그 다음에 나왔던 이제 뉴스 하나가 발단이 됐습니다. 지금 최대 주주가 양도를 제한을 받았다라는 것이 공시를 통해 답변이 됐었던 상황들이었는데 저도 엊그제 거래소에 전화를 해서 능력교육에 이러한 지금 언론에서는 뉴스가 나오고 있다. 조회 공시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검토해보고 답변을 드리겠다 했었는데 조회 공시가 나왔었는데요. 거기에 대한 답변은 우선 능률교육의 지금 최대 주주의 지분 양도에 대한 큰 부분입니다. 사실 이 부분의 시작점은 7월 달이었습니다. 그때 주가가 좀 많이 하락을 했었는데 자사주를 판다라는 소식, 자사주를 매도를 한다라는 소식에 주가가 크게 하락을 했었습니다. 그때 컸었던 것이 결국은 과거의 한서교육으로부터 주니어 랩스쿨 사업부를 양수를 하면서 과정에서 있었던 주식 매수 청구권 행사가
기한이 이제 다 돼가면서 한 1년 정도 남았는데요. 처분을 하면서 그때 주가가 많이 하락을 했었고 결국 이것이 시작점이 되면서 지속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었다라는 것이 이슈가 됐었던 상황들이었습니다. 지금 한 달 이내에 다시 재공시를 하겠다라고 조혜공 씨 답변을 밝혔던 만큼 이제 뭐 한 달 이내에 결정이 나거나 아니면 한 달 이후에 다시 뭐 확정된 사항이 없다라고 답변이 나올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초중학교 이제 교과서, 디지털 교과서 보급이다라는 수혜도 있겠습니다. 지금 지속적으로 트렌드가 많이 변하고 있는 상황에서 2018년부터는 초등학교 3, 4학년까지 이제 확대가 된다라는 측면을 함께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국정교과서 시장 축소가 되고 교육 시장의 패러다임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 또한 긍정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교육주의 흐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 능력교육 같은 경우에 보신다 그러면은 최근 들어 거래량이 많이 급증을 하면서 단기적으로 개인 투자자 상당히 많은 관심들을 가지고 접근할 수 있는데요. 한국 야쿠르트가 지금 최대 주주로 있습니다. 뭐 팔도라고 잘 아실 텐데 한국 야쿠르트 그룹의 최대 주주가 있고 지금 무차입 경영과 배당 상장되고 나는데 지속적으로 배당을 해주고 있는 이런 기업. 과연 최대 주주가 바뀐다고 해서 우리가 무조건 호재로 받아들일 것이냐 아니면은 이것을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라는 부분입니다. 지금 시장에서 평가하는 것은 능률 교육에 지금 다른 회사의 제안을 받았다라는 것은 아마 한국 야쿠르트보다가 더 큰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기업에 인수된다라는 걸로 해석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 그러면 오히려 주가 같은 경우에는 부진한 흐름을 걸을 수도 있다라는 점을 우리가 양날의 검이다라는 거 좀 생각하고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코스맥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화장품주들은 뭐 기대도 있지만 우려도 있고 반반인 것 같아요. 사실 좀 반등하나 했는데 시진핑 주석 발언으로 또 우려가 생겼고 하지만 또 연휴 기대감이 있어서 좀 어디에 포커스를 맞춰야 되나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오늘 장단에 지금 맞춰야 될지 화장품주들 화장품주뿐만 아니라 호텔신라며 뭐 파라다이스며 중국 관련돼 있던 기업들이 최근 또 다시 좀 주춤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저가에 따른 좀 반등세가 나왔던 상황이었고 사드에 대한 우려가 많이 이제 줄어들었다라는 게 있었는데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의 이제 대면에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사실 이걸 가지고 두 가지의 또 해석이 나올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드디어 이제 시진핑 주석이 이야기를 했다라는 건데요. 그 부분에 따라서 그날 사실 주가가 크게 떨어지진 않았습니다. 장중에 좀 약세 흐름을 전환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과거와는 다르게 민감한 뭐 기관의 매도나 외국인들의 뭐 매도나 이런 수급적인 변동은 크게 없었던 상황들이었고 주가도 크게 하락을 하지 않는 상황들이었습니다. 한편으로 봤을 때는 이미 이제 어느 정도의 이야기가 나오면서 해결책을 좀 찾아야 되는 실마리를 좀 찾아야 되는 단계에 오지 않았나라는 것을 좀 시장들 생각하는 것 같고요. 또한 시간이 지나면서 사실 사드에 대한 이야기들 좀 많이 잊어지고 있는 상황이지 않을까라는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사드 배치한 중국의 보복에 대한 비관세 보복에 대한 우려감은 여전한 상황들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우선은 뭐 시장에서 생각을 할 때에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는 심리적인 영향이 상당히 컸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 해서 중국 관련되어 있는 매출이 뭐 크게 줄었다라는 것은 아니고요. 오히려 코스맥스 같은 경우에는 중국 시장에서는 상당히 선전을 하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색조 화장품에서도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현재 상황에서도 색조 화장품에는 우선은 세금이 많이 부과가 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세금이 부과되기보다는 오히려 줄어들 수도 있다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상황들이 되겠고. 거기다 이제 추석이 있을 거고 10월 초에 중국의 최대 연휴가 있습니다. 국경적 연휴가 있는 상황들인데 지난해에 중국 국경적 연휴 때 한국에 방한했던 중국인 관광객들이 예상치가 한 10만 명 중반대는 20만 명대를 예상을 했었는데 17만 명이 왔었습니다. 뭐 올해도 비슷한 수준이지 않을까라고 예상들을 많이 해볼 수 있습니다. 중국에 대한 보복 우려감이 있다고 그랬는데요. 당장에 중국 관광객들이 한국에 오려고 했던 비행기 예매를 취소를 하거나 하는 상황들이 벌어지지 않고 있다는 걸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하지만 중국 정부가 뭐 여건을 이제 제한을 하거나 그런 조치를 했을 때는 추가적인 부정적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뭐 급격한 부정적인 흐름들은 이제 다 지나가지 않았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김혁철 대표님은 또 정말 대응하기 힘든 장인데 좀 어떤 전략 세워주실 수 있을까요? 네, 추석에 따른 뭐 징크스인 것 같습니다. 과거 우리가 미국 위기가 터졌을 때 추석으로들 잘 기억을 하실 건데요. 항상 추석 연휴가 있으면은 투심이 많이 좀 얼어붙고는 했었던 상황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9월달 같은 경우에도 금리 인상에 대한 FOMC 회의도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시장의 투자자들 상당히 많이 경계하고 있는 상황이고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도 많이 올랐었기 때문에 좀 많이 탄력이 둔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외국인들은 비차익 매수가 들어오고요. 투시는 비차익 매도가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만큼 전체적으로 봤을 때에 지금 사는 입장도 있겠지만 파는 쪽에서 또 강하게 매도가 나오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지수의 어느 정도 상승에 따른 부담감을 여전히 느낄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원달러 환율 변동성, 그만큼 글로벌의 변동성이 있다라는 것, 글로벌의 변동성보다는 우리나라 변동성 더 큰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미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에 큰 변동성 없는데요. 이거를 보고 따라가야 되는 국내 상황의 한계이지 않을까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 또한 최근의 시장 흐름을 보시면은 대선 테마주들이나 아니면 소형 우선주들이 움직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시장이 한번 돌 만큼 많이 돌지 않았나, 자금들이 회전할 만큼 많이 회전을 했었기 때문에 자금들은 어디든 들어가야 되겠다 싶으니까 대선주나 이러한 개별 테마에 따른 흐름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들 좀 주의하고 내 시장을 좀 접근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뭐 추가적으로 봤을 때 상승 동력이 상당히 좀 부족하다라고는 볼 수는 있겠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위에서 주춤하는 상황이고 코스닥은 지금 아래에서 좀 주춤했던 상황인데 어제 코스닥이 1% 하락에 비하고 사실 시장을 보면 시장에 투매가 나오거나 크게 무너지는 상황들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최근 하단 박스권을 단기적으로 만들고 난 뒤에 상승을 했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자연스러운 물량들이 출회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흐름들은 뭐 추가적으로 봤을 때에 단기적인 좀 지지대가 형성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